네,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어, 이번 풀어볼 문제는 에, 바로 이제 고인이 된 이제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이죠. 생일이 음력 55년 1월 19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연월일에 인성이 없어요. 그리고 시도 이제 사시가 유력해 보이는데, 내가 볼 때도 사시가 유력해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인성이 굉장히 약하고 의외로 일간에 뿌리가 없어요. 그런 사주였죠.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의 사주를 아주 처음 보는데 의외네요. 일간에 뿌리가 없고 인성이 약했다는 게 의외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식상이 강해 있는데, 만약에 인성이 있다면 이건 이제 선생님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박원순이 선생님을 했다는 얘기는 없죠. 그래서 인성이 약한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일간이 뿌리가 없는 것도 또 의외였는데, 일간에 뿌리가 없으면은 온실 속의 화초, 위사주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온실 속의 화초더라라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는 이제 달리 말하면 이제 영웅사주,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비바람이 한번 치면 이제 꺾여버리는 그런 화초처럼 한 방에 가는 그런 이제 사주라는 거죠. 그래서 영웅의 사주가 온실 속의 화초여서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잡초 같은 사주, 이 비겁이 강한 사주는 잡초, 야생의 잡초와 같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잡초 사주는 상당히 끈질기죠.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걸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타입이고, 반면에 이제 이런 이제 화초 사주, 온실 속의 화초 사주는 보기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래도 비바람 한번 치면 이제 꺾여버리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사주가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 사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바람 불었는데 그냥 한 번에 꺾여 버렸나 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낙산에 가가지고 이제 둘째 날 이제 저녁을 이제 사가지고 와서 친구하고 먹고 있는데, 한 6시쯤인가 한 7시쯤인가 갑자기 이제 뉴스 특보가 나오더라고요. YTN인가?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뭔 소리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제 딸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나갔다고 그래요. 꼭 죽을 것 같이 얘기하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 당시 뉴스가 그저께.
그래서 이게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딴 사람도 아니고 이 서울시장이 가출을 했는데 저기 그 이상한 얘기를 하고 가출을 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하니 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건 말도 안 되는 뉴스인데 이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되려면 이건 미투쯤 돼야 이 일이 일어날 거 아닌가라고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죽을 것처럼 해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이 미투 아니면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이거 미투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미투 같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 성추행으로 고소가 됐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죽겠구나. 물론 이제 그 뉴스가 딱 터지고 나서 이게 장난은 아니니까, 장난이 아니라면 이거는 죽으러 나간 거구나,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그 이유는 미투밖에 없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는가를 사주로 좀 풀이를 해보는 건데, 사주가 이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박원순 시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미지와 막상 사주를 봤을 때 사주가 좀 의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하나도 없고 비겁이 강하고 비겁이 약하고 인성이 없고, 그러면 이 사주는 전쟁터의 장수죠. 전쟁터의 장수.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전투력이 그렇게 셌나, 그렇게 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될 때 안철수가 양보를 해서 서울시장이 되면서 정계로 진출을 했죠. 그 전에는 이제 시민운동가, 우리나라 이제 시민사회 운동의 이제 거목이죠, 거목.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장으로 되면서 이제 정계로 진출한 거죠. 그랬는데 사주가 장수의 사주더라라는 거예요. 장수. 이게 전투력이 굉장히 셌는데, 외모와 다르게, 외모의 그 장군처럼 생긴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외모가 장군처럼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새누리당 때 정치인이 누구지?
잠깐 찾는 동안 잠깐 중지를 하고 찾을게요. 이름을. 네, 찾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람, 얼마나 장군처럼 생겼어. 응? 아, 장군처럼 생겼죠. 아주 전투력도 막강한. 우리가 보통 이미지에 전쟁터에서 싸움 잘하고 그냥 이런 이제 용맹한 장수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기면. 그런데 막상 사주를 보면은, 막상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아니고, 박원순 같은 사람이 장수더라라는 거예요. 막상 얼굴을 보면 이렇게 생긴 사람, 아주 그냥 동네 그 구수한 아저씨 같은 사람이 이런 장수 사주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거 아이러니가 아니고 원래 그래서 원래 세상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거꾸로. 아니 사기꾼이 이마에, 아니 사기꾼이 그냥 사기꾼처럼 생기면 누가 사기를 당해. 그러니까 사기꾼은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번듯하고 그냥 체격도 커, 그냥 완전 그냥 모델같이,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는, 거꾸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세상은 거꾸로 돼 있구나. 그러니까 박원순 사주를 보고서 박원순의 이미지는 동네 아저씨 같고 그렇게 구수한 아저씨 같은데 사주를 보니까 완전 장군 사주더라. 바람 한번 불어가지고 그냥 꺾어지는 그런 사주더라라는, 의외였어요. 지금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아주 그냥 쌈잘하게 생기고 그냥 더럽게 생긴 놈들이 사실은 아주 성격이 이제 곱상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외모 가지고 보면은 안 되고, 하여튼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이거를 이해해야 돼. 이거 이해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가 왜 이렇게 거꾸로 돼 있냐. 혼돈으로 되어 있는 그 우주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변화가. 그래서 우주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곱상한 사람, 또 성남시장 은수미처럼 아주 곱상한 여자, 목소리도 가냘프고 생긴 것도 곱상한 여자가 아주 그냥 굉장히 강인한 그런 사주를 갖고 있고, 또 박원순도 마찬가지죠. 외모는 동네 아저씨 같고 구수하게 생겼는데 사주를 보니 그러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이 사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장수의 사주고,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서 바람 한번 불면 꺾이는 사주고, 바람이 불어서 이제 꺾인 거예요. 일단 사주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이 이제 뒤에 있는데, 이 박원순이 자살을 했는데, 일진이 이제 해운부터 한번 보자. 해운부터 보면, 올해가 이제 경자년인데
왜 자살을 했냐. 이제 질문이 이거죠. 잘못을 하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 자살을 한 게 잘못을 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인가? 나 몰라라,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지 혼자 도망갔다. 저승으로. 이게 잘못을 하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인가? 그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사죄를 한 거예요. 죽음으로. 아, 죽음보다 큰 사죄가 어딨어요, 세상에. 죽음보다 큰 사죄가, 큰 사죄는 없는 거예요, 죽음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소인한테 내가 잘못했다. 그런 이제 송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 뉴스가 안 났으니까 박원순이 고소인에 대해서 뭐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뭐 잘못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일반인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설령 박원순이 고소인한테 사죄를 안 했다 해도 죽었으면 그 자체로 그 사죄인 거고 그거보다 큰 사죄는 없는 거예요. 노무현도 그랬잖아요. 노무현이 지가 잘못했나? 잘못한 거 아닌데 자기가 다 안고 떠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해가지고 다 안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무현이 죽고 나서는 모든 사건이 다 덮여버렸죠. 계속 그 주변 사람들 뭐 조사하고 뭐 각종 비리 뭐 이런 거 다 덮었죠. 그래서 내가 안고 갈 테니까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해서 죽으면 안 건드리는 게 관례예요. 관례고 풍습이고. 그러니까 죽음보다 크게 책임지는 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박원순도 이제 죽음으로 책임을 졌으니 덮는 거예요. 공소권 없음은 형식적인 거고, 설령 공소권 없음이 그런 게 법적인 게 아니어도 그냥 더 이상이 아니라 더 이상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덮고 덮는 게 이제 인류의 관습이고 관례고 풍습이에요.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큰 책임은 없는 거예요. 죽음보다 세상에.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여자가 처음부터 고소했겠어요? 처음부터? 아니겠죠. 처음부터 고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협상하자 했겠죠. 협상하자. 처음부터 고소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이 안 되면 고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사실은 6월 달에 협상을 시도를 했겠죠. 뭐 6월 전이어도 5월 달에도 했을 수 있고 5월 달이나 6월 달에 아마 협상을 하자고 그랬다가 협상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고소를 했을 거고, 그랬겠죠.
그래서 잘못을 하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 잘못을 지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는 비난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협상하고 박원순이 그 고소인하고 5, 6월 달에 협상을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아, 미안하다 했겠지. 우리는 근데 모르지. 뉴스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그거 모르는 걸 가지고 잘못을 하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고 우리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난하면은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못을 하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라. 뉴스에 다 나오게 사과를 해라라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미 협상 과정에서 뭐 잘못했다고 하고 책임도 잘못했다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협상이 있었을 건데 협상이 안 돼서 여자가 고소를 했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7월 달에 자살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부분이 이 편제에 충이 되겠죠. 그거는. 그리고 이게 이제 여자에 의한 사건이라는 게 천간합의 정제고, 겁제는 이제 돈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떠난 것도 겁제 일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구체적인 날짜를 보니, 여자가 이제 8월 7일 날 7월 8일 날 고소를 했다고 그래요. 고소. 그래가지고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진술을 하고, 고소인 조사, 경찰에선 고소인 조사라고 하기도 하고 고소인 진술을 들었겠죠. 고소인 진술을 하고, 이게 경찰에서는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뭐 박원순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소인이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나서 나 신고했어요, 경찰서에 고소했어요 하고 문자를 넣었을 수도 있겠죠. 9일날 뭐 아침이나 했겠죠. 그래서 박원순이 9일날 나왔던 거죠. 나와가지고 10일 되자마자 발견이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그래서 8일날 이 상관이 이제 일진에서 이제 고소건이고, 9일날 이제 9일 들어가자마자 9일날 산으로 들어간 거고, 10일 되자마자 발견이 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왜 죽었나가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올해 해운이 경자년이잖아요. 경자. 이게 책임지다예요. 책임지다. 책임지다는 내가 안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박원순이 만약에 이거를 법정에서 다툰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겠죠. 어마어마한 후폭풍. 만약에 이걸 이제 박원순이 자살을 안 하고 법정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7월에는 구설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경찰이 내사 단계 조용히 이제 조율 날짜를 조정해가지고 경찰에서 아 이거 박 시장님이 이거 이상한 사건이 지금 고소가 접수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어찌됐든지 이 피고소인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뭐 해가지고 날짜를 잡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밝혀지겠죠. 세상에, 언론에 까발려지겠죠. 박원순이 조사받고 있다. 미투로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다. 이게 이제 8월에 까발려지겠죠. 언론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조국 사태만큼이나 그냥 후폭풍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여권 전체, 지금 이제 민주당 전체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민주당 전체가 타격을 받겠죠. 민주당 그 진보 쪽에 모든 정치인들, 진보 쪽에 엄청난 타격이 되겠죠. 각종 정치인들 이렇게 불이 번져 가겠죠. 어마어마한, 그리고 후폭풍이 불 거고, 그거를 미리 막은 거예요. 그냥 내가 안고 가겠다. 그래서 이게 정인이 내가 안고 가겠다예요. 이게 엄청난 후폭풍을 터지지 않게 그냥 덮고 가겠다. 덮고 가겠다가 아니라 후폭풍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 정의는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후폭풍으로 그냥 간다면 내년에 이 식신 2021년 식신충이 이게 이제 사퇴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게 내년에 사퇴한다면 내년에 하겠죠. 공방을 좀 벌이다가 결국은 사퇴는 하겠죠. 내년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본인이 다 안고 가겠다. 그거예요. 안고 가겠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 설령,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이가 잘못을 했다 쳐도 그 후폭풍이 그냥 여권 전체로 그냥 불이 번질 건데, 그거를 그냥 혼자 안고 간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지, 민주당은. 그래서 질문은 생전 업적을 기리면서 안타깝다는 반응,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잘못을 하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죽지 않았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죽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죽음보다 큰 사죄는 없으니까.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있음에도 의혹에 대한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흐지부지 종결. 이거는 그냥 죽음으로 사죄했으니까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풍습, 관습 그런 거고, 엄밀하게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피해자가 나 명예회복하고 정신적 위로 받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죽었어도 재판할 수 있어요. 죽은 자한테도. 그런데 실제로 형사법에서는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사에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죽은 사람한테도 이건 무슨, 그러니까 소의 이익이 없다고 그래요. 소의 이익. 내가 이 소송을 다투는데 이겨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이 있겠느냐? 보통 그걸 이제 소의 이익이라고 따지는데, 이렇게 이제 그 목적물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민법에서도 뭐 건축물이 이미 내가 그 건축물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철거가 돼가지고 없어졌어.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의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이 죽은 자에 대해서도 보통 이제 소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이거 공소권 없음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피해자가 내가 명예회복이라도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하냐. 법원에서도 경찰이나 검찰이 야 이게 뭘 하냐. 에이, 그냥 이거는 이제 공소권 없으면 처리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의 세금으로 서울특별시장 5일장에 치르는 게 옳은 일이냐? 이 사람의 공로가 있잖아요. 공로가 있으니까 해줄 수 있죠. 이거는 뭐 법적으로 따질 일은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고 그냥 해줄만 하다 라고 하면 그냥 해주는 거죠. 높은 사람이. 공수행으로 인한 순직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이 사람은 그럴 만한 그런 대우를 해줄 만하다 라고 하면 그냥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경자년 해운과 7월에 겁재운이 들어오고 7월운과 9일을 해서 시간 편제충이 발생한 점이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있나요? 관련이 있죠. 겁재 많이 죽어요. 겁재 많이 죽고 7월운의 겁재도 이게 조금 죽을 때 많이 들어오는 운이고, 그리고 이 편제는 이제 대중의 그런 비난이 일부 있다는 걸 말하고, 그리고 요 정제가 이제 고소인의 문제가 되겠죠. 고소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거는 그 다음에 믿었던 대중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극단적인 선택은 이 화초사주, 온실 속의 화초사주여서 그래요. 바람이 불면 꺾이는 사주여서. 그 다음에 대중의 비난도 두려웠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만 그런 거는 아니고 후폭풍을 안고 잠재우겠다. 후폭풍을 안 일으키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이 자살한 거는 그 얘기 있잖아요. 노무현, 그러니까 이제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 죽을 때까지 찌른다, 이런 것처럼 노무현이 깜빵 갈 때까지 하여튼 파헤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자살할 거를 뭐 요구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검찰이
자살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깐 게 아니고 깜빵 보낼 때까지 털은 거죠. 깜빵. 최종 목표는 깜빵 보내는 거죠. 이제 망신 주기지, 망신 주기. 자살해라가 아니고, 죽어라가 아니고, 망신 주기. 깜빵 보내는 게 망신 주는 거고, 깜빵 보낼 때까지 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도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만 하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아니라고 계속하면 계속 그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다 안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을 한 거이고, 박원순은 이 일로 일어날 여권 내 후폭풍, 자기 혼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지지율 폭락할 거고, 민주당 지지율 폭락할 거고, 뭐 그러겠죠. 그런 후폭풍을 안 일으키려고 자기가 다 안고 간 거죠. 그래서 믿었던 대중의 비난이 두려운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 정인 올해 해운의 정인이라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 후에 일어날 후폭풍이 너무나 크고 그게 두려워서 그거를 뚜껑을 덮은 거죠. 뚜껑을 덮고 내가 안고 가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 정인이. 끝.